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한민국에 0.1%밖에 없는 아주 귀하고 한정되게 허가되어 있는 인생을 바꾸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꿔드리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0년도 11월 19일자로 너무 중요한 두 개의 뉴스가 있어서 그 내용을 어떻게 보면 의미를 더 확인해보는, 이미 2020년도 초반에 연초에 시작할 때 이런 시그널은 다 나왔었는데 실질적인 것들이 지금 진행이 되는 내용이 이제 연말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이렇게 상기시켜보는, 그리고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020년도 새만금에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 국내든 국외든 본격적으로 새만금에 이제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인프라에. 그래서 대기업들이 맞춰서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초반에 새만금 투자할 때 언제 대기업들은 들어오냐, 기업이 언제 들어오냐,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드렸던 말들이 뭐냐면,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 인프라들이나 도로나 이런 시설들이 다 완비가 돼야만 들어온다는 얘기를 거듭 드렸어요. 근데 고객님들은 이제 모든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 되거나 기업들이 들어오려면 조건들이 돼줘야 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숫자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언제 오나 되긴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두려움, 걱정들이 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때때로 제가 이제 그 국내 여러 가지 개발 사례를 갖고 얘기를 또 드리고, 또 그 시점이 오면 저절로 다 새만금은 국내외 아주 그 대한민국에 투자하는 기업들은 다 새만금에 투자할 거라는 얘기를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얘기를 드렸어요. 그 내용은 제가 또 이렇게 거듭하게 되면 너무 길어지시니까 제 영상을 이어서 보시게 되면, 왜 기업들이 새만금, 국내든 외든 기업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한다면 새만금으로 들어와야 하는 이유,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한 최적화된 곳이 바로 새만금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면적에 대한 것도 그렇고요. 교통 인프라에 대한 것, 물류에 대한 인프라도 그렇고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새만금이 특화가 되어 있어요. 최적화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경제의 수도를,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 더 나아가서는 아시아의 경제 허브의 역할, 입지적인 강점도 그렇고 물류의 핵심지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아시아 허브의 그 경제 수도로도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바로 새만금이고, 또 모든 조건을 갖춘 것이 새만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큰 멀리, 길게, 깊게, 넓게, 멀리 보고 새만금을 대한민국이 경제 수도로 만들어 가고 있는데, 멀지 않았으면 여러분, 핵심적인 도로들은 2023년도에 나고요. 모든 인프라들은 지금 숫자적으로 다 진행이 원활하게 차근차근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하게 걱정하지 마시고 알아보시고 확인하시면서 확신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현대차 그룹에서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그 산업의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해서 8개의 기관이 모여서 오늘 협약, 제휴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얘기를 좀 드리고요. 또 그 전에 이미 2020년도 초반에 이미 뉴스에서 다 수소에 대한 관련돼 있는 그 문정부의 그런 그 의사표시가 다 있었어요. 그때도 제가 영상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많은 분들이 뭐냐면 그건 너의 생각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LG전자는 어떤 부분을 하냐면, 태양광 죄송합니다.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네요. 태양광 뭐죠 그게? 판을 모듈이라고 하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태양광의 태양광 열을 흡수하는 그 모듈 판하고 또 이제 이 에너지를 저장하는 기술이 또 따로 있어요. ESS 기술이라는 그런 것들도, 그리고 생산하고 직접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그런 LG전자가 그 기능을 역할을 맡고요. 지금 한국서부발전이라는 곳은 이렇게 수소로 에너지가 형성이 되게 되면 그 에너지를 수요자들에게 전달하는, 쉽게 보면 판매하는, 홍보하고 판매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또 수소 에너지 젠도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추가된 게 뭐냐면 그 물전기 분해하는 그 기술을 실질적으로 생산도 하면서 그 시공도 해주고 그 설계까지 다 제공하는 기술과 그 설비까지 다 마무리, 그걸 해주는 일을 이제 수소에너전이 하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타 수소에 대한 그런 관련되어 있는 그 역할을 담당을 하고요. 연료전지 발전 설비와 이제 기술 제공이 이제 현대자동차가 담당한 부분이죠. 또 여러 가지 기타들이 있는데 이제 이 뉴스를 보시게 되면 좀 자세하게 설명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1월 19일자 뉴스인데요. 또 맞춰서 이제 행정을 담당하는 새만금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가 오늘 발족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되어 있는 행정 업무나 지원이나 사업을 계획하고 진행하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내부는 다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실질적으로 기반들이 다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맞춰서 지금 민간 투자를 더 활성화시키고 그 민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 이 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외부나 내부나 되게 빠른 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이 뉴딜 그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이유는 쉽게 말하면 내부의 개발이나 투자를 더 가속화, 더 활성화시키고 더 빠르게 가속화시키기 위해서 출범된 그 특별위원회다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뉴스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또 한번 보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2020년도 6월 3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뉴스 자료인데요. 문 대통령이 2030년도까지 우리가 수소를 세계의 1위를 만들겠다라고, 세계의 1위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내에 충전소를 310곳을 만들겠다, 설치하겠다. 지금 이 얘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이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뭔가 설치하고 생산해내고 이거를 하기 위한 그 제휴가 좀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8개 기업들이 모여서 진행이 되는 겁니다. 어떡해요? 또 에러가 났네요. 잠깐 끄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에러가 났네요. 그래서 문 대통령께서 2030년도까지 이제 임기 내에 310곳을 설치하겠다라는 내용을 지금 실질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무슨 내용을 얘기했냐면 2030년도까지 경제 효과가 수소로 저희가 그 세계 1위를 탈환을 하게 되면 경제 효과를 25조 정도, 일자리를 2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2020년도 1월 달에 이런 얘기를 뉴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국회 수소차 충전소도 7월 달에 완공을 했었어요. 완공을 예정해서 지금 있죠. 그리고 또 지금 현대차나 GS 칼텍스 협력해서 도심에 이제 최초로 융복합
이제 모든 것들의 충전이 다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를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가스부터 해서 그 경유, 휘발유 뭐 이런 것들이 수소 다 전기차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 충전소를 만들었습니다. 2020년도 5월 31일자예요. 그리고 이제 뭐냐면 2020년 6월에 뭐가 있었냐면 그 현대자동차에서 전주 쌍용차 수소 충전소를 개소식을 가졌어요. 2020년 6월 3일 날이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국내에서 또 현대자동차는 상용차 첫 수소 충전소를 또 개소를 했습니다. 이제 수소에 관련된 게 또 이제 전주 쪽에 있어요. 전주 그 자동차 현대자동차 그 공장에서 진행이 돼서 또 전주하고도 탄소도 그렇고 탄소 섬유도 그렇고 많은 관련이 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문 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그린 수소의 생산 구축할 수 있는 정부가 이제 공모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해주겠다, 협조하겠다, 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 또 이때 2020년도 7월 1일자 보면 이제 그 수소 전문 기업들을 1000개를 새만금에 이제 양성을 해서 새만금에 그 그린산단으로 조성을 하겠다라는 그 발표도 2020년도 7월 1일자에 했죠. 이미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또 2020년도 6월 23일자로 새만금의 그 화물차 자율자동차 기술로 이제 테스트할 수 있는 주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됐고 그걸 실험하고 테스트하는 그 면적과 그 인프라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 자율자동차를 하려고 하게 되면 이제 일반 도로에서는 안 되잖아요. 자율자동차가 운행이 될 수 있는 그 도로의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새만금 방조제에서 그 테스트를 하고 적합한 그냥 자율자동차나 수소장소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입지 조건을 갖고 있다. 새만금이 그 내용을 좀 얘기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뭐 문 대통령이 이제 태양광 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 그 얘기했던 거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 연구단지 예타면서 선정된 거 그 부분을 이제 보여드린 거 이런 거 다 뭐 2020년도 초반에 다 진행이 됐던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새만금에 SK도 투자를 해줘 2조를 투자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도 만들고 이제 컨소시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연구단지도 만들고 그래서 이제 또 새만금을 사는 지역 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또 만들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이제 SK는 9월 16일 날 투자 발표를 하고 이어서 9월 24일 날 GS가 또 같이 새만금에 이제 565억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발표가 또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투자 분야가 전기 상용차 조립이었고 생산하고 이제 포장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수입차 점검센터까지 이런 부분을 진행하게 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고 고용은 210명 정도 투자금은 565억 정도 투자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발표를 했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셔야 하는 게 대기업들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소액을 가진 투자관들이 말씀드리는 거고 소액을 갖고 투자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정말 지금은 정말 망설여서 안 돼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망설이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표현을 하겠지만 망설인들 뭐 여러분한테 손해면 손해지 뭐가 없어요. 왜냐면 매물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정말 입지가 좋은 것들이 나오면 정말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계약을 해놓고도 이제 더 준다고 하면 매수자가 더 준다고 하면 그냥 거기다 팔아버려요. 어떻게 그러냐고 뭐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계약금을 걸지만 이게 본계약이 아니잖아요. 물론 계약금을 건다고 하면
뭐 이렇게 일반 매도자 매수자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거래를 할 때는 바로 이제 계약금 역할을 하지만 이제 제가 이제 중간에서 계약금을 걸어놓고 걸어놔야 거기 그 매도자가 저한테 매물을 주어서 오래 잠깐이라도 좀 갖고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니면은 빨리 이제 또 딴 사람한테 팔고 싶잖아요. 매도자는 급하게 빨리빨리 팔 거니까. 그걸 하는데도 더 준다고 하면은 그냥 매도자가 그냥 그 사람한테 팔아버려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래요 저래요가 아니라 매도자의 입장에서도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매도자가 되실 거니까 매수자 입장만 생각하지 매도자 입장도 생각하고. 근데 저는 이제 중간에서 매도자 매수자 입장을 둘 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해야만 하고 중간에서 이제 절충을 해드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물이 없는 상황에서 입지가 정말 좋고 용도가 받쳐주고 그런다고 하면 정말 따지고 망설이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래서 자꾸 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매도자도 그렇잖아요. 매도자가 망설일 시간도 없이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업들이 투자를 좀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드려서 앞으로도 들어올 기업들이 당연히 삼성도 들어오죠. 전기차의 또 핵심, 수소차의 또 핵심 이런 것들이 또 배터리 아니겠어요. 자,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그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서 선정. 그래서 지금 이 수상태양광을 이렇게 뭐랄까 선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신성 ENG하고 하나큐셀하고 LG전자하고 이제 지금 수주전을 치열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이거는 내년에 발표할 것 같아요. 아니면 이제 12월 달에 하든지. 그래서 내년에 발표하게 되면 지금 계속 대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SK가 물고 터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해를 거듭할수록 기업들이 더 많이 기업들이 이렇게 뭉쳐서 한 번에 들어와요. 그룹으로. 그런 부분이 지금 형성되고 있어요. 왜냐면 워낙 규모도 크고 사업 자체도 그냥 어떤 기업 하나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각 전문 분야를 하나의 이렇게 뭔가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들어온다는 거죠. 관련돼 있는 업체들이 그룹으로 뭉쳐서 협력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려서 이게 준비하시라는 거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거. 모르는 분은 어찌하든 뭘 말해도 몰라요. 근데지만 이렇게 신호들이 나오고 그 신호에 맞게 이제 계속 어느 일정한 되게 기간도 짧잖아요. 바로바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지금 9월달에 있는데 10월달 조금 이렇게 이제 뭔가 수주전 하는 그 내용 발표하고 바로 9월달에 그게 있었거든요. 8월달이죠. 8월달에 지금 이미 데이터 센터 얘기하면서 대기업이 러브콜을 한 상태다 하고 9월에 이제 SK나 GS가 발표가 됐고 10월은 이제 그 수주전 하고 있는 내용 LG랑 그 하나가 그 내용 나오고 지금 11월에 또 이렇게 현대자동차 그룹이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또 관련돼서 LG랑 같이 다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러면 롯데도 들어와야 할 이유가 있고 다 업체들이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대기업들은 다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언제 들어오냐 그러니까 다 들어와야 하는 조건을 보시게 되면 되지 언제 들어오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미 스타트 대기업들은 끊었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중점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익으로 빠르게 움직이셔야 한다는 거. 지금 이 내용들 여러분이 안다고 해서 지금 투자하는 모든 분들이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내용을 아는 것도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0.5%도 안 되는 분들이 아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또 이 내용도 그나마 이걸 지금 보신 분이 그 안에서 극소수의 사람들이 또 보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걸 남들이 다 안다라고 생각하지 마셔요. 그래서 더 빠르게 움직여 하시라는. 물론 많이 수요자가 훨씬 많이 늘었어요. 배로 늘었습니다. 배가 뭐예요?
배배는 늘어났어요. 그렇게 더 많이 문의하고 더 빨리 적극성을 갖고 수요자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지 보시고 공부가 충분히 되셨다면 입지 보고 서류를 확인이 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이제 이거는 해상풍력을 이제 2028년도까지 완공한다. 이거는 제가 그 전에 자료가 있어서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모든 건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의 신호는 솔직히 말해서 다 알아. 애기들도 알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거. 왕초보들도 투자도 안 해보시고 처음 하신 분들 이 정도의 정보만 줘도 뭐가 되긴 되는구나. 해야겠다. 해서 진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나만 이게 이런 신호들이 오면 자료를 막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그런 생각들을 마치 사실이냐, 그게 진짜있냐 생각하시고 여유를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전문가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그쪽에 있는 사람은 항상 바쁘다고 하지, 바로바로 해야 한다고 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의례적인 걸로 받아들이지 마셔요. 그래봤자 여러분만 손해예요. 지금 매물은 한정돼 있어 거의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오면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뺏어가고 쟁탈전이 돼요. 매도자도 그렇지만 저희 같이 이렇게 매물이 우수한 지주 작업한 것들, 이런 매물들도 지금 이제 매도자가 그냥 얹어준다고 하면 가져가고 막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비매너적이에요. 많이. 근데 또 그게 이해는 좀 되는 부분도 있죠. 하지만 또 빠르게, 그게 이렇게 서운하게 느끼는 것보다는 지금 타이밍이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 매도자가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빠르게 진행을 해야 한다라는 거.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이것 따지고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준비를 했고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지금 2020년도 대한민국 새만금에 대기업들이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때가 됐어요. 기반이 준비가 싹 됐습니다. 이제 들어와서 2023년도 도로 완공하는 타이밍에 자기들도 그 시설들 투자해서 2024년 완공을 맞춰서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계획들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때가 됐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은 망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이걸 농담으로 하는 말, 저는 좀 솔직히 농담 별로 안 해요. 그럼 진짜로 지금 이렇게 진중하게 보고 계신데 저는 준비 다 돼 있다고, 다 끝났다고 말을 좀 이렇게 농담 섞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정말 대한민국의 경제 수도가 새로 생기는데 그 수도의 강남자리에 빠르게 선점하셔야 한다라는 얘기 드리고요. 지금은 투자를 길게 보시면 안 돼요. 첫 번째, 이게 시국하고도 맞춰서 가야 하잖아요. 아무리 개인 운이 좋아도 지금 국운이 좋지 않을 때에는, 그리고 전 세계, 국운이 아니라 전 세계의 경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정말 단기로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거 외에 땅 모양, 땅 가격 막 이런 것들, 그 입지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연연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인생이 정말 고난을 겪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봐서 10개, 20개에서 매물해서 선택하는 거하고, 제가 날이면 날마다 전체의 부안이나 새만금의 김제 군산까지 해서 적어도 부안에 있는 매물들의 전체적인 것들을 지금 바로바로 진행되는 매물들까지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매물이 하도 많으니까, 그죠? 그 전까지 막 이렇게 있으면 진짜 그냥 나오면서 어떻게 팔려버리고 바로바로 계약되고 바로바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매물들 바로 접수되면서 확인하면서 입지 분석해서 바로바로 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얘기를 고객님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일하는 저의 생각을 하면서 좀
미안해야 하고 죄송해야 하고 뭐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가장 미안한 거 여러분 자신한테 미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다 이때다 하면은 망설이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선택을 할 때 참 욕심이에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는데 지금은 무조건 안정, 그리고 확실, 그리고 희소성, 이 세 가지에 중점을 두셔야 한다라는 거, 그 얘기 드리고요. 나머지 입지 당연한 거죠. 입지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를 그러면 해드릴게요. 지금 최우선은 확실성이, 안정성이죠. 안정. 이 안정하고 서류로 검증이 돼 있고 거기에 희소성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하고 입지가 반드시 받쳐져 있는 거, 교통요충지 그 조건이 맞춰져 있는 땅이라고 하면 지금 망설이시면 안 돼요. 망설여봤자 여러분만 놓치고 여러분에게만 기회가 없어요. 저는 고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놓치는 분이 손해인 거지 제가 손해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만 생각을 하시고 제가 오늘의 매물 중에서 최고의 매물인 것을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기간 대비 수익률이며 기간을 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확실하고 또 입지도 부분도 그렇고 희소성도 받쳐주는 땅이면 정말 바로 진행을 하셔야 돼요. 매물 여러분들이 다 안 보고 얘기하니까 뭔가 또 있겠지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매물을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재고인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또 무엇이 있지 않을까? 또 무엇이 있지 않을까? 더 싼 게 있지 않을까? 더 큰 게 있지 않을까? 더 좋은 입지가 있지 않을까? 글쎄요, 여러분들. 그 관점으로 보시게 되면 공부가 충분히 돼야 돼요. 그래야 이 기회를 알고 희소성에 대한 기회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판단해놓고도 막 또 기회가 이제 얇은 거죠. 아, 이거 한 게 맞아? 잘한 게 맞아? 계속 이렇게 흔들리고 이러시면 참 여러분 뭐 이게 적합한 비유는 아니지만 왜 우리 시험 문제 정말 이렇게 막 너무 헷갈려서 찍었는데 또 바꿔봐요. 그럼 그 전에 처음에 한 것이 맞는데 바꾸면서 틀린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거하고 적합한 얘는 아니지만 정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안전하고 정확하고 확실하고 서류로 다 검증돼 있고 희소성도 있지, 코너 자리지, 입지 검증돼 있지. 그러면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거기에 가격 따져봤자 여러분 안 됩니다. 놓쳐요. 그리고 또 땅 평수, 땅 모양 따지지 마세요. 아무 의미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이 산 땅을 네모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다시 도시개발 계획을 해서 이 땅을 갖고 네모나게 되는데 지금 네모난 땅을 사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댓글에다가 이어보기를 해놓기 때문에 연속해서 이어보시게 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새만금에 투자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신 분들 얼마나 빠르게 진행이 돼야 하는지 바로바로 와서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한다라는 내용들 얘기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움직이셔야 하고 적극적으로 하시고 특히 근무하시고 어떤 일을 하시거나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은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저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지. 소액을 갖고 있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우리는 시간도 자금도 한정돼 있어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아주 잘 하시면 아주 효율적으로 똑같은 기간대에 똑같은 투자금을 똑같은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니라 훨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에요.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중요한 거.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먼저 중요한 것을 하게 되면 급하고 바쁜 일들이 없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한 걸 하면서 그 나머지 일들이 저절로 순차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급한 일을 먼저 하게 되면 계속 일들이 생기죠. 그래서 제가 중요한 것은 중요한 걸 먼저 하셔야 돼요. 오늘 아니면 안 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가게문 하루 닫는다고 해도 여러분 인생 바뀌지 않습니다.
매상에 엄청난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왜 투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에 의한 자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려고 한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더 집중하셔야지, 현상에 해결하는데 그냥 한 달 한 달 메꾸고 때우고 이런 해결책 대안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근본적인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오전에 일하고 오후에 오시던지 이런 적극성을 띄셔야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금 이게 새만금 실전에 현장에 투자할 때 꼭 알려주고 반영되게, 누구 지인님이 아는 분이 챙겨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 실질적인 상황이고 실질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오늘 영상을 보게 됐으면, 저는 솔직히 그래요. 공부하는 것도 뜸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 일하면서 짬짬이 나서 시간 내면 이어서 쭉 보시고 쭉 보시고 나서 딱 결정 내리시고 하시라는 얘기 드리고요.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 이제 기준을 영상 한 사람 걸 쭉 보시게 되면 기준이 잡혀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얘기들이 있거든요. 중요한 핵심들이. 그걸 보고 분별을 해내면 되기 때문에 너무 뜸을 많이 들이지 마세요.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공부하고 나서 움직이는 건 늦어요. 지금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지금 하면서 움직여야 한다라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지금은 저는 그래요. 제가 전문가여서 저를 의지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전문가와 투자를 하시는데, 전문가 분별을 또 당연히 잘해야겠죠.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기술, 산업들, 이런 축들의 변화를, 세상의 흐름을 읽고 내 자산, 나의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인식하고 투자를 하고 트렌드를 읽어서 미래의 방향까지 선정을 해주고, 또 짧게나 길게나 이 투자의 관점에 따른 기간 대비 수익률도 봐줄 줄 아는 그런 투자가 분을 만나서 의뢰를 해서 빨리빨리 진행하면서 공부하시고 하기를 바래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경험이 훨씬 많기 때문에 좀 선점하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등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어떤 땅들을 투자하는지를 보면 답 나오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 땅이 없어요. 도시지역 땅들로만 갖고 있거든요, 등기를. 그런 것들을 보셔도 답 나오고, 솔직히 일을 하시면서 등기도 하나 없이 하시는 분도 많아요. 자기 땅도 없이 새만금에. 그러면서 막 유튜브 하면서 자기도 땅 하나 없으면서 막 파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하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자문을 하는 사람이, 뭐 컨설팅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내가 여기에 진짜 이곳에 뼈를 묻으려고 하기 때문에 하면서 단기간에 안전하게, 확실하게, 정확하게 수익을 내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 그런 거 분별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